네, 시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종목들 옥석 가리기 나서 보겠습니다. MTNW 필식 어드바이저와 함께 할게요. 필식! 필식. 네, 위원님 오늘도 빠르게 두 종목 간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YG엔터를 들고 왔습니다. 엔터주 오랜만에 또 소식이 들려왔죠. 블랙핑크가 새 뮤직비디오를 내놓았고 이 뮤직비디오가 1억 뷰를 달성했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오늘 강하게 탄력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엔터주가 그동안은 좀 큰 힘을 내주지 못했지만 이제는 좀 상승 탄력 받아갈 수 있을까요? YG엔터 궁금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온오프라인 쪽에 코로나 시대 쪽에서 매출을 다각화하는 방식에 대한 노하우는 분명히 좀 가지고 있죠. 하지만 요즘 최근의 시장의 심리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호재 뉴스에도 팔아라 부분인 것 같은데요. 수급적인 측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조금은 비중 조절하는 트레이딩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쪽으로 월봉상으로 놓고 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65,000원대, 64,000원에서 65,000원대가 윗꼬리가 달리는 매물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오늘 호재 부분 쪽, 그러니까 컴백, 블랙핑크의 컴백 부분 때문에 앞에 있었던 이 6만 원대, 59,000원에서 6만 원대 매물대를 소화했지만 이 부분이 월봉상으로 다시 한번 64,000원에서 65,000원이 강력한 매물대, 두꺼운 매물대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겠고요.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전일, 전주죠. 전주 부분의 고점 자체가 이렇게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 추세전이 이탈했던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했던 부분의 매물대를 지난주에 기준에서 고점이 좀 막혀가면서 역시나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뉴스를 통해서 오늘자 기준에서 플레이가 좀 나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보유자분들의 영역 구간 속에서 한 번쯤은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이익 실현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오늘 뉴스를 통해서 매수를 잡는다라면 그 뉴스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코로나 시대 부분을 만약에 확산 때문에 무시한다 하더라도 우려한다라고 하더라도 확산이 아니라 우려겠죠. 우려를 한다 그래도 온라인 쪽으로 잡아놓는 매출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고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단 YG엔터 같은 경우는 고 눌림 매수 의견을 드리지만 안정적으로 우리가 꾸준하게 매수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재매수 타점 기준을 놓고 본다라면 이렇게 57,000원 아래쪽으로 내 평단가를 맞춰놓는 것이 스윙으로 끌고 가기에는 좋은 위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57,000원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고 눌림 매수 의견이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고점들 지금 방금 월봉과 주봉에서 우리가 파악했었던 여기 62,000원대가 아니라 64,000원과 65,000원대 매물대를 활용하면서 트레이딩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YG 엔터테인먼트 긍정적인 의견 주셨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매수 타이밍 57,000원 아래 선에서 우리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이렇게 살펴봐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신화인터텍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강한 시세를 보여준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미국 국방부가 빅데이터와 드론 등 첨단화 무기의 상용화를 위해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한마디로 이제 협업을 이어나가겠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주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에서도 이 신화인터텍이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상승폭 다소 반납을 한 상황이지만 지금 자리에서 한번 매수 기회 노려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서 핵심 부분은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포인트가 하나 있죠. 증강현실 헤드셋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새로운 먹거리로 마지막 테스트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이겠죠. 그 부분을 감안해 놓고 본다면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구글, 즉 빅테크 쪽 기업들과 함께 공격적인 부분을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증강현실 헤드셋인데요. 바로 신화인터텍이 이와 부분의 관련성으로 상당히 강한 기술력 부분과 발주 부분들이 발생됐던 부분으로 지금 타겟화되면서 가장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놓고 본다면 앞으로 이 시장은 증강현실 시장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실시간 포착으로 집어넣었던 종목도 그 부분에 대한 장비 공급 부분이 있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향후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 아직 산업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 부분도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월봉상에서 놓고 봤을 때 지난주와 이번 주에 초반부의 모습을 보면 이 5,500원에서 6,000원 밴드 자체가 앞에서의 매물대 부분에
두꺼운 벽을 뚫어내지는 못했다, 뚫어뻥을 하지 못했죠. 그런 부분 속에서 매물대를 한번 확인을 했고요. 주봉상으로도 놓고 본다라면 앞에서 만들어졌던 고점 부분을 다시 한번 윗꼬리가 달리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현재 구간은 보유자 부분들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봉상으로 놓고 들어오기 전에 지금 수급을 보시면 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기대감들은 계속 있습니다. 분명하게 증강현실 헤드셋 부분에서요. 하지만 수급의 특징들이 없다라는 부분은 트레이딩 관점을 좀 더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 말씀드리겠고요. 보유자분들은 현재 기준점에서는 절반 정도의 비중 조절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 신규적으로 이 이슈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저점 부분 자체가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 영향적으로 개파락 부분이 출발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투자의 심리가 반영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리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가장 안정적인 부분은 최소한 분할 쪽으로 매수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4,500원 아래쪽에 내 단가를 맞추는 작업으로 호흡을 가지고 매수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 분할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화인터텍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의견 주셨지만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 현재 비중 조절하자라는 사인 주셨고, 새로이 진입을 해본다면 4,500원 선 이하선에서 우리 한번 기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 간별해 봤고요. 이전에 주셨던 종목 AS 받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 말에 주셨던 일진파워, 이달 초에 정말 강한 이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10거래일, 거의 11거래일간의 이 상승세를 쭉 이어가다가 최근 이틀간 시장의 분위기와 함께 다소 주춤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14%에 가까운 수익 챙겨가고 있는 구간인데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또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 상향을 좀 하긴 했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이 없다라는, 메이저 수급이 없다라는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쉬어가는 템포들이 발생되는 구간에서 탄력이 둔화됐습니다. 고로 이 부분은요, 현재가부터 19,200원, 특히나 안정적으로 19,200원의 반등을 활용해서 전량 이익 실현으로 종목 교체, 포트에서 제외하자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는데요.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연됐고 축소되었던 발전 설비 쪽 부분에 대한 발전 가동이 진행됐죠. 그런 관점을 본다라면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시점 부분은 분명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역시나 시장 때문에 오늘 개파락 부분에 갭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 19,200원대가 뭔가 이슈를 통해서 올려놓지 않으면 지금 메이저 수급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계 쪽 수급, 또한 개인들 역시도 지금 투자 심리상으로 놓고 보면 매도 압박 카드가 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놓고 본다라면 매도를 하고 재매수 관점 쪽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재매수 관점 쪽으로 놓고 본다라면 최소한 18,400원 아래쪽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하는지 한번 체크하면서 다시 재편인 여부를 좀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지금 탄력이 둔화되는 이유 중에 핵심적으로는 동사를 시장에서는 원전 쪽으로 해석이나 발전 쪽 해석보다는 핵융합 핵심 원료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삼중수소 취급 기술이죠. 그 부분 때문에 수소 쪽으로 조금 엮여 있다라는 관점이니까 여러분께서 좀 적어두셨다가 수소 업종에 대한 수소 테마성에 볼 때 일진테크에 대한 매수세가 쏠린다라면 그때 또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동사는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량 이익 실현 사인 주셨습니다. 아쉽지만 지금 자리에서 이익 챙겨두고 우리 다시 한번 접근해보는 그런 관점으로 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진파워 AS 도와드렸고요. 오늘 또 하나의 또 든든한 수익을 챙겨줄 종목,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는지 들어봐야겠죠?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BCNC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동사가 조금 뭔가 복잡한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합성 쿼츠, 천연 쿼츠, 실리콘, 세라믹. 결국 이게 이제 소재에 대한 용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소모성 부품, 그리고 장비 공급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사가요, 실제로 집중하고 있는 공급사는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TSMC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인텔 쪽을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납품이 시작됐죠.
그런 부분에 놓고 본다라면 동사의 기술력 중에 어떤 것이 인정되고 있냐면 세계 최초로 반도체형 합성 쿼츠입니다. 자, 합성 쿼츠라는 부분이 뭐냐면 천연 쿼츠를 대체하는 대체제 쪽으로서 높은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합성 쿼츠라는 것이요. 바로 요즘 보면 반도체가요. 점점 기술력 전쟁으로 칩은 얇아지고 작아지면서 그 부분에 직접화될수록 수율의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반도체 업황을 좀 접하다 보면 뉴스에서 업황 속에서 계속 수율의 문제 때문에 양산의 시기를 늦추고 마지막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이 천연 쿼츠를 사용했다라면 이것이 이제 합성 쿼츠링 QD9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이 인정받아서 인텔 쪽에 납품이 시작되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시장이 점점 반도체 사이즈가 작아지고 직접화되는 부분에 미세화와 필수적인 요건 속에서 동사의 이 합성 쿼츠에 대한 실적은 우상향한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동사의 주가 자체가 그동안 반영을 되지 못했다는 건 전방산업 부분에 대한 위축 부분, 재고가 이미 쌓여 있기 때문에 신규 생산 부분에 대한 부분의 리스크가 좀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신규 상장 이후에 오버행 이슈 부분이 이제 보호 요소가 좀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뭔가 눈치를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공모가는 13,000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19,000원대를 놓고 본다면 우리가 만약 긴 호흡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트레이딩만 한다면 보고 기다려야 되는 시장이지만 현재 생방송 기준적으로는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기준이잖아요. 그 부분에 놓고 보면 오늘 같은 장에서 삼성전자 쪽이 크게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의 신규 소재와 장비 쪽으로 움직인다라는 부분이면 트레이딩 바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가 아래쪽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 지금 일단 테스트 버전식으로 보이듯이 한 땀 한 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누적적으로 연속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현재가 이하 쪽에 매수를 잡게 되면 1차 목표가는 조금 매물대를 한번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짧게 손절가보다는 제시를 해드립니다. 이 부분이 24,000원인데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 이후에 상승 쪽으로 전환되었던 자리에 지지력 테스트를 했던 자리, 그리고 이탈이 시작되면서 하락 추세 쪽으로 전환되었던 자리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황에 대한 위험성 부분도 있었겠지만 시장에 대한 하락 부분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관점이겠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옆으로 시간과 가격 조정을 받고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놓고 본다면 1차적으로 이 부분의 매물대가 강하게 뚫어내어줘야지만 위쪽이 좀 가볍게 또 열린다라는 관점으로 1차적으로 좀 짤막하게 24,000원이 올라타는지 여부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고요. 순서 라인은 시장의 영향력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17,4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17,400원 같은 경우는 시장의 여파 때문에 여기 발생되었던 여기가 숨어있는 갭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위아래 꼬리가 있다 보니까 숨어있는 갭인데요. 이 갭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관점의 시각에서 반드시 지켜줘야지만 수급을 가지고 올라간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 17,4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